안녕하세요. 돈지식 충전소입니다. 다들 금리 인하 소식만 목 빠지게 기다리셨죠? 미국이 내리면 우리도 내리겠지. 이제 이자 좀 줄어드나. 그런 달콤한 희망 많이들 가지셨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선택은 차가웠습니다. 결국 동결, 그것도 아주 단호한 동결입니다. 금리 인하요? 당분간 꿈도 꾸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장이 날아온 셈입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정말 심상치 않거든요. 환율은 천장을 뚫을 듯이 치솟고 있고 서울 집값은 또다시 꿈틀대면서 가계부채에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갇혀버린 거죠. 영끌하신 분들, 대출 많은 사장님들 정말 긴장하셔야 합니다. 버티기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팩트만 딱 집어서 정리해드립니다. 채널 고정, 지금부터 돈지식 충전소에 충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환율 1,400원 시대, 이게 단순히 숫자만 바뀐 게 아닙니다. 우리 경제의 방어막이 뚫렸다는 신호탄입니다. 당장 마트 가서 장 보실 때 느끼셨죠? 사과 하나, 파 한 단 집기가 무섭습니다. 기름값, 원자재값, 우리가 쓰는 물건 대부분은 수입이거든요.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미친 듯이 뜁니다. 쉽게 말해 가만히 앉아서 내 월급의 가치가 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킹달러의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혼자만 너무 잘 나가서 생긴 일이죠. 엔화도 위안화도 다 떨어졌지만 우리 원화의 추락 속도가 유독 빠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한국 이제 매력 없네 하고 돈 보따리 싸서 떠나고 있습니다. 환율 잡으려면 금리를 더 올려야 하는데 그럼 경기가 죽고 한국은행은 진퇴양난입니다. 이 고환율이 바로 금리 인하의 발목을 잡은 첫 번째 족쇄입니다. 한국은행도 바보는 아닙니다. 경기를 살리려면 금리를 내리는 게 맞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지금 하는 앞에는 거대한 두 개의 벽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바로 물가와 가계 부채입니다. 겨우 잡나 싶었던 물가가 환율 때문에 다시 꿈틀대니 금리를 내렸다간 기름에 불을 붙이는 꼴이 됩니다. 더 큰 문제는 가계 부채입니다. 금리를 내리는 신용만 해도 이제 빚내서 집 사자는 심리가 폭발하거든요. 이미 1,900조 원이 넘는 빚더미 위에 올라앉은 우리 경제가 여기서 더 무거워지면 정말 감당이 안 됩니다. 하는 총재의 표정이 유독 어두운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금리 인하?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거죠. 금리를 올리자니 자영업자가 죽고 내리자니 물가와 집값이 미쳐 날뛰는 외통수에 걸린 겁니다. 결국 지금은 고통스럽더라도 버텨야 하는 시간이라는 게 한국은행의 냉정한 판단입니다. 이 팽팽한 줄다리기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우리는 다음 변수를 주목해야 합니다. 참 희한한 일입니다. 금리는 여전히 높은데 서울 아파트 가격은 다시 전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산다는 공포심리가 다시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한 결과입니다. 금리가 동결되자 사람들은 이를 인하의 전조로 해석했습니다. 더 오르기 전에 막차 타자는 거죠. 여기에 공급 부족 우려까지 겹쳤습니다. 새 집은 안 들어오는데 살고 싶은 집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미칠 노릇입니다. 집값 잡으려고 금리를 올렸는데 시장은 거꾸로 가고 있으니 말이죠. 가계 부채의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지금의 집값 상승은 국가적인 시한폭탄입니다. 정부는 대출 규제로 고삐를 쬐고 있지만 이미 불붙은 심리를 끄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해결되지 않는 한 하느니 금리를 내릴 명분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집값과 금리의 이 기묘한 동행,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끝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실 한국은행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세계 경제의 사령탑, 미국 연준의 행보입니다. 미국은 여전히 금리를 높게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만 먼저 내린다? 이건 정말 위험천만한 도박입니다. 미국 금리가 우리보다 훨씬 높으면 투자자들은 당연히 이자를 많이 주는 달러로 갈아타기 마련이니까요. 이미 역대 최대로 벌어진 한미금리 격차, 여기서 더 벌어지면 외화 유출의 댐이 터질지도 모릅니다. 한국 시장에서 돈 빼서 미국으로 가자는 움직임이 빨라지면 우리 증시와 환율은 그야말로 초토화됩니다. 이창용 총재가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리기는 어렵다고 거듭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미국의 금리 인하 타이밍만 오매불망 기다려야 하는 천수답 신세가 되어버린 거죠. 미국이 기침만 해도 우리는 독감에 걸릴 수 있는 상황. 글로벌 경제의 눈치 싸움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총성 없는 전쟁터에서 우리 경제는 과연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가게만 힘든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인 기업들도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조차 못 내는 이른바 한계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금리가 길어지면서 대출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기업들의 고가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엄두는커녕 당장 직원들 월급 줄 걱정부터 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기업이 흔들리면 고용이 불안해지고
결국 우리네 장바구니와 생계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옵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더 처참합니다. 대출 연체율은 이미 경고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금리가 내려가겠지 했던 기대가 절망으로 바뀌며 폐업 고민이 깊어지고 있죠.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데 지금의 고금리는 우리 경제의 엔진을 서서히 멈추게 하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기업들의 아우성, 한국은행이 더 이상 외면하기 힘든 무거운 현실입니다. 자, 이제 우리네 진짜 사는 이야기를 해볼까요? 고금리와 고물가는 서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월급날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돈을 보면 한숨부터 나옵니다. 원건 있는데 남는 게 없다는 말이 딱 맞죠. 마트 물가는 이미 통제 불능입니다. 예전엔 10,000원으로 장바구니를 채웠다면 이제는 우유 한 통 사기도 버겁습니다. 게다가 매달 나가는 대출 이자는 어떤가요?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고정비가 서민들의 숨통을 조여옵니다. 외식 한번 하려 해도 메뉴판 가격표가 무서워 뒷걸음질 치게 되는 게 지금의 서글픈 현실입니다. 저축은커녕 카드 돌려막기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가구들이 위험 수위에 도달했습니다. 조금만 참자며 허리띠를 졸라매 보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고물가 터널의 절망감만 커져갑니다. 소비가 줄어드니 골목 상권은 얼어붙고 서민 경제의 선순환 구조는 이미 깨져버린 지 오래입니다. 이 지독한 불황의 늪에서 우리는 언제쯤 평범한 일상의 여유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의견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먼저 연내이나 불가론입니다. 물가와 환율이 잡히지 않는 한하는이 움직일 공간은 없다는 거죠. 오히려 미국이 내리기 전까지 우리도 버텨야 한다며 연말까지 동결이 이어질 거라 경고합니다. 반면 연말 깜짝 인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내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하느니 더는 못 버틴다는 시각입니다. 기업 부도와 가계 파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소폭의 금리 인하라는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의존론입니다. 미리 정해진 건 없다. 오직 지표가 시키는 대로만 움직일 거라는 분석이죠. 결국 이들의 공통적인 결론은 하나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큰 시기라는 점입니다. 어느 쪽의 예측이 맞을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의 엇갈린 전망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자, 현실은 냉정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지금부터 생존을 위한 실전 전략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부채 관리입니다. 무리한 투자는 잠시 멈추고 현금 흐름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고금리 시대에는 빚을 갚는 게 가장 확실한 재테크입니다.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것도 방법이죠. 두 번째는 현금 비중의 확대입니다. 기회는 모두가 위기라고 말할 때 준비된 자에게만 찾아오는 법입니다. 지금은 공격적인 투자보다 내 자산을 지키는 수비형 포트폴리오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 시장을 서둘러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급함은 언제나 최악의 선택을 만드니까요. 정부의 정책 변화와 한국은행의 메시지를 끝까지 지켜보며 차분하게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 뻔하지만 진리입니다. 지금 이 고통의 시간을 잘 견디면 분명 보상의 시간이 올 겁니다. 자, 마음을 단단히 먹으세요. 돈지식 충전소가 여러분의 든든한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과 우리 경제가 마주한 거대한 파도를 살펴봤습니다. 세상은 금리가 오르네 내리네 하며 매일 시끄럽지만 중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기준입니다. 경제는 생물과 같아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응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죠. 공포에 질려 성급한 결정을 내리기보다 데이터를 믿고 차분하게 다음 수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의 고통이 영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역사는 언제나 시련 뒤에 새로운 기회를 보여주었습니다. 돈지식 충전소는 여러분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가장 빠르고 정확한 지도를 그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자산이 건강하게 자라나는 그날까지 저희는 멈추지 않고 양질의 지식을 충전해 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돈지식 충전소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